도함수 활용 세 번째고요. 여기 안에 보면 방정식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 그리고 밑에 속도가 속도 이렇게 세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름이 도함수의 활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앞 단원에 했던 그래프 그려진 거 가지고 이제 실제로 그려진 그래프를 활용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예요. 어제 얘기를 살짝 했는데 어제는 우리 최대 최소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려진 그래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찾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방정식이랑 부등식에다가 어떻게 활용할지를 한번 살펴보자면 방정식의 활용이거든요. 방정식에다가 활용할 거야 이런 소리야. 방정식이라는 건 당연히 해를 찾는 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인데 3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해 보면 3차 방정식의 해를 찾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수분해. 그게 아니면 해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아예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3차식의 경우엔 해를 찾는 건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함수의 연속이라는 단어에서 우리 뭐 얘기했냐면 사이값 정리라는 걸 얘기했거든요. 그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 뭐였냐면 해를 실제로 얼마인지 찾을 수는 없지만 해가 존재하는 구간 정도는 찾을 수 있었다. 그죠? 뭐 A 넣은 거랑 B 넣은 거 둘이 비교해서 부호가 바뀌었으면 중간에 0이 있었을 거야. 이게 사이값 정리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뭐 할 거냐면 그래서 해를 찾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손 놓을 게 아니라 해가 몇 개 있는지 정도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에다 활용하겠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이야기냐면 그 방정식에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살펴보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라는 소리고요. 얘가 가능한 이유는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이 있다고 쳤을 때 요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건 귀찮으니까 요걸 이제 fx라고 합시다.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건 y는 fx랑 x축 사이에 교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근의 개수라는 건 그래프 그렸을 때 x축과의 교점의 개수랑 똑같은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갑자기 가슴이 아파. 혹시 내가 쓰러지거들랑 녹화를 꺼주고 119를 불러줘. 수업하다 쓰러졌어요. 쇼츠를 해가지고 하나 쓰러졌습니다. 다시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는 건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과의 교점의 개수랑 똑같은 거다 그런 이야기니까 이제 요 단어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사실은 해결됩니다. 그죠? 근데 책에서 굳이 요걸 정리를 좀 해준 거야. 어떻게 정리했냐면 3차 방정식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건데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총 3가지 그랬어요. 어제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3가지였다고. 그 3가지가 누구였냐면 하나는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 하나는 잠깐 멈췄다가 올라가는 거, 또 하나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요 녀석들이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세보자 그 얘기인데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엔 x축이 어디에 있든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요. 계속 증가만 하기 때문에 x축이랑 한 번 만나면 끝이야.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지. 이거 뭐 계속 x축이랑 한 번씩밖에 안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라고 나왔는데 좌변에 있는 거 살펴봤더니 극점이 없어? 그럼 이건 무조건 실근이 하나예요. 오케이? 극점이 있는 녀석은 약간 복잡하지. x축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인데 x축이 이렇게 있으면 2개야. 또 x축이 이렇게 걸려 있으면 3개고요. 2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x축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1개에서 3개까지 달라질 수 있더라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녀석만 뜯어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x축을 기준으로 극대극소가 있는 녀석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하던가 이렇게 접하든가 아예 이 위에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극대극소가 모두 있는 3차 함수의 경우에 x축과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첫 번째하고 이거 번호를 매겼다고 치면 첫 번째하고 5번째 같은 경우에는 교점이 하나 있는 상태인 거잖아. 그죠? 그림을 보면 1번 그림이랑 5번 그림의 경우엔 교점이 한 개 있는 상태고요. 교점이 한 개라는 건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실근도 한 개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죠? 2번하고 4번의 경우엔 교점 2개 그러니까 실근도 2개 이렇게 생겼을 거고 3번의 경우엔 교점 3개니까 실근도 3개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프를 그려서 그냥 극대극소의 위치를 파악하면 끝인데 굳이 책에선 얘를 식으로도 표현을 해보겠다는 거야. 어떻게 표현할 거란 이야기냐면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엔 극대값 극대점 극소점이 모두 다 x축 밑에 있고요. 마지막 건 극대점 극소점이 모두 다 위에 있거든요. 극대값이랑 극소값의 부호가 같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곱하면 0보다 커요 그런 이야기예요.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란 이야기라서. 두 번째랑 네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엔 극대값이 0이거나 극소값이 0인 경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극대값 극소값 둘이 곱하면 0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 것도 3차의 경우엔 극대는 양수 극소 음수 이러고 끝나는데 얘네들이랑 좀 비슷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둘이 곱하면 0보다 작더라 이런 이야기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는 건 극대값이랑 극소값이 혹시 구하는 게 어렵지 않으면 요것을 구해 가지고 뭐 교점의 개수도 파악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근데 역시나 이거 좀 별로야. 이상하다기보다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가 별로 없어요. 문제를 풀라고 나와 있는 것도 보면 굳이 어렵게 극대값 극소값을 찾아서 부등식을 풀 필요가 없고요. 그냥 그래프를 그리시면 해결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뭐 fx는 a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있다고 쳐봐.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그러면 실근의 개수.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굳이 얘를 좌변으로 넘겨서 는 0을 만들어서 할 게 아니라 그냥 얘도 마찬가지 y는 fx랑 y는 a라는 직선 두 개 그어가지고 교점 찾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렇게 생겼을 거고 a가 뭐 극대값이랑 극소값 사이에 여기 요 사이에 들어있으면 3개고 여기 걸려있으면 2개고 밖에 있으면 하나다 이러면 끝나는 거라고. 굳이 이걸 넘겨가지고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찾아서 걔네들의 부호를 살펴가지고 교점이 몇 개야 실근이 몇 개야 이런 얘기 안 해도 된다고요. 그죠? 당연히 이렇게 찾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니까 그냥 그림으로 좀 풀겠다 이런 생각하시고요. 요거 지우기 전에 하나만 짚고 가자면 이게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실근의 개수를 계속 이야기하는 중인데 3차 방정식이니까 기본적으로 근은 3개거든요. 근데 저거 3개 중에 실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허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처럼 실근이 3개면 이거 당연히 허근이 없어요. 허근은 빵개입니다. 실근이 2개면 어때요? 이때 허근은 안 돼. 빵개입니다. 왜요? 허근이 있으려면 켤레도 와야죠. 아, 그죠? 만약에 3차 개수는 당연히 다 실수인데 허근이 왔다는 건 그것에 켤레도 꼭 와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근이 2개라고 했지만 여전히 허근은 빵개고요. 실근이 2개인 이유는 중근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보는 것처럼 접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접하고 있잖아요. 접하는 건 같은 거 2개가 겹쳐서 그런 거니까 3개 중에 중근이 있어서 2개처럼 보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실근이 하나인 건 뭐예요? 허근 2개. 얘는 실제로 허근이 2개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건 허근이 2개 있다고요? 뭐 당연히 허근은 어차피 표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허근 2개다 이런 이야기고요. 아까 여기 와서 다시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실근이 계속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증거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실근이 하나고요. 허근도 2개.
항상 생깁니다. 얘도요. 실근이 하나예요. 허근이 두 개 있는데 딱 하나 빼고 딱 한순간 빼고 그 한순간이 누구냐면 여기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점 있죠. 요 점에 x축이 이렇게 걸려 있을 때 요때는 우리 삼중근 이렇게 불러요. 세 개가 겹쳐서 하나로 보이는 거야. 세 개인데 이거 세 개가 다 같아. 그래서 하나로 보이는 거. 이거 삼중근이라고 하거든요. 당연히 실수 세 개 있는 거고 그 세 개가 같아서 하나로 보이는 거니까 허근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y는 x-1의 세제곱 이런 거예요. 이거는 1, 1, 1 이렇게 세 개인 거잖아. 허근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하나 좀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근의 개수도 좀 생각을 해봤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러가서 보면 말한 것처럼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많이 하는데 보시면 그런 것도 가끔 나와요. 뭐 그냥 실근의 개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0보다 큰 실근 하나, 0보다 작은 거 두 개, 아니 뭐 1보다 큰 거 두 개, 1보다 작은 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실근의 크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크기까지 포함해서 개수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역시나 다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는 거예요. y축이 어디 있는지, x는 1이 어디 있는지 선을 그어가지고 파악을 좀 해보시면 된다고요. 문제를 풀러 한번 가보죠. 방정식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그 다음 또 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부터 볼 텐데 저렇게 생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K의 개수를 구해보래요. 3차니까 그러면 저거 극대값 극소값 찾아가지고 둘이 부호가 다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귀찮다고요. K가 껴있으니까.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는 게 편하다. K를 넘기자. K만 저로 넘겨서 요 방정식의 해라는 건 어차피 요 방정식의 해랑 똑같을 거고요. 그럼 이 방정식의 해라는 건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하고 똑같을 거다 그런 이야기니까. 그래서 요 녀석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이거 어제 제가 2대1 이야기했죠. 그걸로 빨리 그릴 수 있다. 원래대로 풀자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분해가지고 0대라는 걸 찾으면 0하고 2하고 이렇게 두 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더하기 2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지 개형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상상 없다고 치면 인수분해가 빨리 되죠. 0, 0, 3 0, 0, 3 여기 0 여기 3 여기 2 y좌표 2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야. 그럼 요점 x좌표 뭐라고요? 2대 1이어야 되니까 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점의 y좌표는 2를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극대값이 2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굳이 미분 안 해도 인수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요 녀석 그래프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이렇게 극대극소가 존재하게 될 거라서 K가 어디 있으면 된다?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 요 사이에 K가 들어있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됩니다. 등호는 안 들어갑니다. 얘가 딱 마이너스 2면 실근이 두 개잖아요. 얘가 딱 2여도 실근은 두 개잖아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이어야 하기 때문에 요 사이에 이렇게 쏙 들어가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뒤에 나올 거 때문에 미리 여기서 땡겨서 얘기를 하자면 이거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고 했는데 문제를 조금 바꿔서 뭐 1보다 작은 실근 한 개랑 1보다 큰 실근 서로 다른 서로 다른 1보다 큰 두 실근
생기도록 K의 범위 찾으세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1보다 왼쪽에서 1보다 오른쪽에서잖아요. X가 1보다 크냐 작으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X는 1이 필요한 거야.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니까 여기 가운데 1이겠죠? 여기 1이 있거든요. 이거보다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두 번 만나라는 이야기야. 그죠? 그럼 어디 있으면 된다? 요보다 약간 밑에 이렇게 있으면 되지. 빨간색이지. 그죠? 파란색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두 번 이렇게 만난 거잖아요. 그럼 요 빨간색은 어디까지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냐면 내려가는 거야. 당연히 극소 점보다 약간 위에 있어야 되고요. 올라가는 건 요 점이지. 1하고 얘가 만나는 점. 요 점보다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럼 요 점의 y좌표는 얼마예요? 0이에요. 이 극대 극소 딱 사이에 하필이면 얘가 들어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림을 다시 좀 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였는데 여기 딱 가운데가 1이거든. 그죠? 그리고 여기 y좌표가 2고 여기 y좌표가 마이너스 2인 거 알았는데 1보다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두 번이니까 이런 식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경계가 되는 건 누구냐 하면 당연히 여기 극소하고 요 점 하고 요 사이에 빨간색이 들어있으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 되겠죠. 요 점의 y좌표는 극소값 가지고 찾으시면 되고 요 점의 y좌표는 1 대입해서 찾으시면 되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보다 작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보다 크다 작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결국 그림 그려가지고 선 그어서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두 번 만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뭐 반대로 왼쪽에서 두 번, 오른쪽에서 한 번이려면 이렇게 위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실근의 크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옆에 와서 보면 똑같은 문제인데 음근 하나, 서로 다른 양근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래프 그려서 음근 양근이니까 0보다 크냐 작으냐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두 번 만나려면 A의 범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극점이 0이어가지고 좀 별로고요. 밑에 있는 게 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방금 한 거랑 거의 비슷하니까 뭐 그냥 넘어갈게요. 이것도 559번인데 이것도 뭐 하나만 할까요? 너무 막 지나가나? 방금 한 거랑 거의 똑같이 생긴 녀석이잖아요. 더하기 2가 더하기 1로 바뀐 거야. 이거 더하기 2였는데 이거 더하기 1이라고요. 실근 3개 가는 거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프만 약간 평행이동된 상태에서 다시 K의 개수 물어보는 중이에요. 그죠? 완전히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첫 번째 풀었던 예제는 이렇게 생긴 거였거든. 그래서 K를 우변으로 옮기라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K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요 녀석 그래프 그래서 풀어보라는 이야기고요. 완전히 똑같은 거 하는 거고 차라리 옆에 거 하나 보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 11x 이렇게 생겼고 x 더하기 k 되어 있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얘는 잔머리를 살짝 굴려보면 이런 건데 원래 주어진 건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11x랑 y는 x 더하기 k랑 교점 3개 였으면 좋겠다 그 얘기인데 그 말은 x세제곱 마이너스 11x랑 x 더하기 k랑 같다고 두면 이 방정식 실근이 3개다 그거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방정식은 x를 이리로 넘겨서 x세제곱 마이너스 12x는 k다 이렇게 두면 완전히 똑같은 방정식이거든요. 이 방정식의 실근 3개랑 같은 거고요. 그럼 다시 이 방정식은 x세제곱 마이너스 12x랑 y는 k라고 바꿔서 교점 3개를 찾으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래 출발은 얘였는데 이거나 둘이 똑같다는 이야기고요. 그냥 이 x만 얘한테 뜯어주면 이거 가지고 교점을 계속 살피면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 같은 거란 이야기예요. 방정식 입장에서는 실근이지 그래프 입장에서는 교점이고. 그죠? 그래서 원래 문제에서는 이제
이거랑 이거의 교점 이야기 했는데 이거를 옮기기가 약간 불편해요. 얘 그리는 것도 11이라는 숫자가 약간 눈에 거슬리는데 요 녀석 직선이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 그러면서 만나는 점이 계속 찾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 x마저 쟤를 줘버려서 이렇게 만들면 얘는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제 극점을 찾으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녀석 그림을 그려보면 미분부터 해야 되고요. 0 되는 거 찾으면 x가 마이너스 2하고 2하고 이렇게 두 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고 요점 x좌표가 마이너스 2, 요점 x좌표가 2 이렇게 생겼겠죠? 문제에서 필요는 없겠지만 요점의 x좌표는 뭐다? 아니고 4. 요점 x좌표 뭐다? 마이너스 4. 여기 딱 가운데 변곡점 x좌표 0이고요. 차수가 다 홀수차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원점 대칭이야.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여기 0,0이에요. 오케이? 극대값, 극소값 한번 찾아봅시다. 극소값 얼마죠? 2 대입해보면 8에서 24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16이냐? 그죠? 그럼 극대값이 얼마란 이야기야? 16이란 이야기겠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이 이렇게 찾아줬고요. 그럼 K 입장에서는 어디 있으면 된다고? 서로 다른 세 점이니까 마이너스 16과 16 사이에 이렇게 K가 들어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너무 쉬워서 졸리죠? 왜? 요게 방정식 이야기고요. 어? 제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이상한 살인마 얘기를 봐서 그래. 너 자는 동안 김서희가 어디 갔다 왔어. 다음은 부등식 이야기인데 부등식은 되게 이야기가 짧잖아요. 그죠? 내용도 실제로 짧거든요. 부등식에다가 활용하는 건 뭐 하는 거냐면 얘도 부등식에다가 활용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보통은 이런 거예요. 닫힌 구간에서 fx가 뭐 어떤 값, 뭐 꼭 0은 아니어도 되고요. 뭐 a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닫힌 구간에서 fx가 a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것을 증명하려면 우린 뭘 보여주면 되냐면 이 닫힌 구간에서 fx의 최소값 을 찾아가지고 이 녀석만 a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시면 되죠. 얘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이 a보다 크면 당연히 전부 다 a보다 크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닫힌 구간이고요. fx 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거 우리가 다룰 것이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은 무조건 있고요. 그래서 최소값 찾아가지고 얘가 a보다 크다 이것만 보여주시면 된다는 이야기고 뭐 반대로 닫힌 구간에서 fx가 뭐 b보다 작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어. 그럼 우린 뭘 찾으면 되겠어요? 최대값 찾으면 되죠. 이 구간에서 f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 요거 찾아가지고 얘가 b보다 작아요. 이거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등식에다 활용하는 건 사실상 최대값, 최소값 찾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소값보다 얘가 더 작다. 최대값보다 얘가 더 크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증명하시면 되는데 이게 최대값, 최소값이 없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물론 fx라는 식 자체는 우리가 계속 뭐랄까 다항함수를 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얘가 미분 불가능하거나 불연속이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구간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구간이 닫힌 구간이 아니면 최대값, 최소값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x가 a보다 더 큰 범위에서 fx가 0보다 커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통 무엇을 증명하면 되냐면 이 범위에서 f'x가 0보다 커.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0도 아니야. 증가하는 거야. 이 범위에서 주어진 범위에서 보니까 f 프라임 x가 0보다 커. 그리고 출발하는 지점이 0보다 커. 얘는 뭐 0이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a에다 0을 x에다 a를 넣을 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a를 집어넣었더니 그때는 0보다 크거나 같아. 즉 출발하는 지점이 0이거나 0보다 큰데 그 뒤로 계속 증가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a보다 큰 쪽에서는 당연히 0보다 커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림 가지고 이해를 해보면 이걸 x축이라고 치고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출발하는 지점이 양수면 당연하지. 계속 증가하는 거니까 당연히 0보다 크고요. 출발하는 순간에는 0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어차피 a는 안 가져갈 거니까 요 뒤로 계속 증가만 한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fx가 0보다 커요. 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처럼 열린 구간이면 최대값이 없을 수도 있어요. 혹은 최소값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걸 증명할 때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사실을 이용하기도 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열린 구간인데 최소값이 있어. 그럼 최소값이 0보다 커요. 이거 하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 없으면 이런 방법도 쓸 수 있다. 그죠? 얘도 문제 몇 개 보러 가보면 (562번) 567번부터인데 실수 전체에 대해서 저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다 하거든요. 주어진 범위가 실수 전체야. 그런데 보니까 4차잖아요. 그죠? 4차 함수의 개형은 크게 세 가지. 그 세 가지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세 가지가 누구였냐면 하나는 이거, 또 하나는 잠깐 멈췄다 가는 거, 하나는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 이런 거였거든요. 실수 전체라고 그랬고요. 얘가 0보다 크다는 건 우린 뭘 찾으면 된다고?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 찾는 거였다고요. 요 녀석의 가장 작은 값 찾아서 얘가 0보다 크게 하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니까. 제일 작은 값은 지금 요 그림 같으면 얘고요. 요 그림 같으면 얘고요. 요 그림 같으면 얘예요. 그럼 결국 극소값 찾아가지고 그 중에 작은 거 골라봐라. 그런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 얘를 fx다라고 두고 b분부터 합시다. 그러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4a 세제곱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0 되는 거 찾으면 x가 a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밖에 없다는 건 요 그림이죠. 그래서 극점이 하나밖에 없는 그림이 될 거고 요 점의 x좌표가 지금 a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f 프라임이 0 되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응? 이건 4차 함수 그래프니까요. 4차 함수 그래프는 개형이 세 가지인데 이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점이 3개고 얘는 2개고 얘는 하나잖아. 뭐 하나밖에 없다고요. 저거 3개 중에 이거라고. 그러니까 우린 얘만 보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신 놓으면 안 돼. 계속 따라와. 너 자꾸 잡았다 놨다 하고 있어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요 점의 y좌표를 살펴보면 여기다 a 집어넣으면 되겠죠? a 4제곱 빼기 여기 a 넣으면 4a 4제곱 더하기 48이에요. 얘가 요 극소값입니다. 요 녀석만 0보다 크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뭐 3a 4제곱이니까 넘기면 3a 4제곱이 48, a 4제곱이 16. 그럼 a 제곱이 4지. 물론 이게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제곱인데 뭐 마이너스 4보다 큰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0 이상인데 뭐 볼 필요가 없고요. 다시 a 제곱이 4보다 작으니까 a는 2에서 마이너스 2 사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요게 a 제곱이니까 어차피 0보다 커서 마이너스 4보다 크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쓰려면 차라리 0 이상이다. 이걸 쓰는 게 맞지. 그러고 나서 다시 a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는 작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요거는 4차이기 때문에 실수 전체 물어본 거라서 이렇게 극점 찾으시면 되고요. 그 옆에 보시면 옆에는 3차 이야기인데 이게 이렇게 약간 졸리거나 공부에 의지가 없는 표정으로 앉아 있으면 더 달릴 거야. 혼자 졸라 달려갈 거야. 안 끌고 간다. 최대한 노력하고. 버리고 갈 거야. 우리 언제 쉬는지만 말해줘. 안 쉬어요, 안 쉬어. 안 쉴 거예요. 안 쉬어? 왜 쉬어? 뭐 했다고 쉬어? 왜 쉬어? 버티게. x가 2보다 커요? 이거 끝나고 쉴 거야. x가 2보다 커요? 이거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거든요. k가 중간에 껴있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상태로 풀 게 아니라 k만 놔두고 한쪽으로 몰아버려야지. 그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봐야겠지. 그죠? 그래서 범위가 이제 주어진 범위가 x가 2보다 커요. 라서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확실하게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값이 있다고 치면 그 최대값보다 k가 더 크면 되고요. 혹시 최대값이 없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뭐 계속해서 증가한다거나 계속해서 감소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풀어야 할 텐데 그냥 생각하기 귀찮잖아요. 그림 그리시면 돼요. 그래프를 그려보자고요. 우변에 있는 이 녀석을 fx라고 하고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미분해서 극점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인수분해 한다고 인수분해 해보면 0, 0, 3이에요. 지금 제가 한 말 이해 되나요? x제곱으로 묶으면 x 빼기 3 이렇게 생겼잖아. 0, 0, 3. 최고차항 계수 음수 0, 0, 3. 0, 3. 여기는 2 이렇게 생겼겠지. 2대 1이니까요. 극점 두 개가 2대 1 이렇게 되니까 이 상태에서 실제로 0을 대입해보면 0이 나오니까 얘가 이제 정말 x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2를 대입해보면 4죠? 그래서 요 점의 y좌표가 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요게 fx 우변 그래프고요. 근데 지금 x가 2보다 클 때 그랬거든? 그럼 x좌표 2인 점이 어딘가 하고 봤더니 여기 극대점이잖아요. 2보다 클 때 그러면 얘 구멍 뽕 뚫린 상태에서 얘보다 오른쪽 밑으로 얘입니다. 잘 됐네 필요했는데. 얘입니다. 긍정의 아이콘. 자지마! 얘입니다. 그래서 2보다 클 때 그랬는데 2가 하필이면 딱 한 꼭대기고요. 근데 2는 빠졌거든. 그래서 그 꼭대기 점은 빠지고 그 밑으로 이렇게 쭈루룩 내려가는 이런 그림만 딸랑 남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인데 K는 뭐래? 이거보다 위에 있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면 되죠 K가. 근데 얘가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2가 아니고 그러니까 4까지 내려와도 된다고. K가 여기에 딱 걸려 있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지 이해되죠? 빨간색은 2,4를 포함하지 않아요. 2보다 약간 큰 거고 그러니까 4보다 약간 작은 거야. 그죠? 빨간색 곡선 위에는 y좌표 4인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4여도 이 부등호를 해치진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죠? 만약에 저기 x는 2보다 크다에 등은 들어가 있으면 답은 없다예요? 그럼 그때는 k가 4보다 크다겠죠. 아, 그 범위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k 값을 구해야 하면 못 구하죠. 없지. 없다고 해요, 그러면. 없다고 해야죠. 최소값은 없습니다가 되죠. 어쨌든 요 그림 같은 경우에 그래서 k가 4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가 이제 답이 될 거고요. 그래서 최소값 구하세요니까 4라는 값이 만들어질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바로 옆에 있는 것도 거의 똑같은 건데 요거는 그래서 제가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요. 보시면 구간이 닫혀 있죠. 0하고 2. 오히려 고맙지. 이 부등식 성립하도록 하라는 이야기인데 누구 K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 얘만 좌변 넘기고 나머지 다 우변 넘겨서
오른쪽에 있는 거 0, 2에서 그래프 그리면 끝나겠죠. 네. 그죠? 졸림 제가 좀 할까요? 아니요. 안 졸려요. 해 마라. 말아요. 뭐라고? 사인 보낸 사람 누구야? 사인 아무도 안 보내. 어이 뭐야? 또 졸고 있는 거야? 이상한 소리 나는 거 보니까 자고 있나 본데? 말짱한데? 뭐라고? 다 잤지 이제. 실컷 자가지고. 그 정도면 잔 거지. 야 양심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서서 자요? 너 자더라? 야 서서 긴 열자리지 긴 열자리. 1학년 때 서서 잤는데. 나도 서서 자다가 사물함에 물딱 이렇게 다리 힘 풀리면서 1학년 때 김일기 쌤 시간에 서서 얘기 좀 있다. 나는 비정관에서 서서 공부하다가 방귀 낀것 같아. 잘 자다 졸면서 하다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이 K만 절로 넘기고 나머지 우변으로 넘겼는데 이게 이제 K를 우변에 남겨둬도 되지 않나요 싶은데 우변에는 마이너스 K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부호를 또 고려하기 약간 귀찮거든요. 그래서 K는 웬만하면 그냥 K라고 두는 게 좋아서 K를 두고 나머지 애들을 우변으로 넘겼어요. 대신에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요 그래프 그릴 때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얘를 이제 fx라고 하고 이 녀석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미분해서 그리면 되겠죠. f'x는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이고요. 0 되는 거 찾으면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최고차항 계수 음수니까 키를 부르셨어요? 수능 진짜 안 소름. 불렀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에요. 여기 얼마라고요? 기다리고 있어. 2요. 2요. 요거 2 대 1이어야 되니까 요 간격이 2잖아요. 그죠? 그래도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라고. 그래서 뒤집어진 거죠.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2하고 마이너스 2는 꼭 필요해서라기보다 이거 그림 그리고 나면 의식적으로 그냥 표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하고 가는 거야. 이 상태에서 이제 구간이 잘라지기를 0에서 2로 잘라졌거든요. 그럼 0이 어디 있나 하고 봤더니 얘랑 얘 사이에 딱 0이 있겠네. 그죠? 0은 여기 있을 거고요. 2는 공교롭게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닫힌 구간이니까 요거 포함해서 써야지. 포함해서 요렇게 생긴 녀석이 살아남겠지. 그죠? 그게 이제 주어진 구간에서 fx가 될 거고요. k는 뭐래? 이거보다 크다고 작다고? k는 이거보다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위에 위에 있어요. fx보다 k가 더 크잖아요. 얘가 더 위에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k는 여기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지.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다? 여기 극대점까지. 등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k가 여기 극대점에 딱 걸려있는 경우도 괜찮겠죠. 극대값 찾아보면 얼마예요? 1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1 대입해보면 1. 1 대입해보면 1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1이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k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푸는 과정을 보면 결국 뭐 하는 거냐면 그래프 그리는 거야. 이거를 굳이 막 꼬장 부리면서 나 그래프 절대 안 그릴 거야 나. 이러면서 풀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이렇게 손쉽게 해결이 되는 것을 최대값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막 그러지 말고 제발 그리자. 이걸 안 그리고 푸는 게 더 이상한 거야. 그래프를 이거 하려고 그래프 그리는 걸 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미분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구간으로 잘라서 그거보다 더 위에 있으려면 K의 범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근데 극대가 음. 극대가 또 직선의 극대가 아니라 아니 곡선이지 뭔 소리야. 이 곡선에서 요점의 y좌표가 1이라고. 근데 그러면 그 일을 저기 직선에 대입한 거예요?
K는 얘보다 위에 있으면 된다고. 얘 y좌표가 1이라며. 그럼 K가 1보다 위에 있으면 된다고. 그럼 아까 뭐 어디에 넣으라고 한 건데? 아니 요점의 y좌표를 찾으려면 요점의 x좌표가 1이잖아. 1을 곡선에다 집어넣어야 y좌표가 나오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이 나온다고. 그래서 K가 1보다 커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구간이 주어진 경우에도 역시나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이야기는 속도가 속도. 미분의 마지막. 미분의 마지막은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사실상 미분의 총정리 같은 내용입니다. 미분의 총정리. 우리가 거속시, 네. 거리, 속력, 시간. 네, 그거랑 단어가 조금 달라요. 여기서는 위치, 속도, 가격도 시각. 시각. 그래서 우리가 미분 맨 처음에 했던 거. 맨 처음에 뭐였죠? 미분 맨 처음에. 미분계수요. 그 전에. 칸이요. 아니, 미분계수 직전에. 연속 단원까지 가지 말고. 포함수요. 아, 사이값. 아니, 거기까지 가지 말고. 평균 변화율. 맨 처음에 이야기한 건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뭐였다? 뭐라고? 기울기.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인 건 맞는데 원래 평균 변화율 그러면 변화량 분의 변화량 그래서 변화율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그래서 변화량 분의 변화량 그래서 변화율 이렇게 생긴 거였다고요. 그리고 얘를 극한을 보내서 순간적인 변화율을 찾는 거였다고요. 맞아. 우리 그랬었어. 벌써 까먹은 거야? 얘가 dx 분의 dy더라. 그래서 얘를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순간 변화율. 그래서 요거 5글자인 게 귀찮아서 뭐라고 불렀냐면 이걸 미분계수 이렇게 불렀다고요. 쌤 요즘 힘이 넘치시네요. 그리고 왜 이러지 요즘? 운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힘이 넘쳐서? 힘을 빼라고? 힘을 좀 빼고 오세요. 너무 에너지가 혼자 넘치세요. 우리 같이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나 오늘 글씨가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얘를 미분계수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면 요거 평균 변화율, 요거 미분계수. 근데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속도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 단원 그 소주제 이름이 속도와 가속도거든요. 속도의 정의가 뭐냐면 속도라는 말의 정의가 뭐냐면 여기다 쓰면 안 되지. 속도라는 게 뭐냐면 위치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 이게 속도거든요. 시각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이 난다는 거야. 시각은 1시, 2시, 3시가 시각이에요. 시간은 1시부터 2시까지가 1시간, 1시에서 3시까지가 2시간인 거야. 그죠? 시각은 시계 보고 나오는 게 시각. 그지? 시각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이 난다고요. 보통은 이제 우리 단원에서 하는 건 수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 보통 좌표로 나오겠지만 어쨌든 시각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이 날 텐데 그 위치는 시각이 변하면 위치도 변하잖아요. 그럼 시각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을 하면 변화율이 나온다는 이야기야. 시각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 평균 속도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 평균 속도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주로 순간 속도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위치를 x로 많이 표현하고요. 시각을 t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속도라는 건 V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이 평균 속도는 잘 안 물어보지만 굳이 찾아보자면 델타 T분의 델타 X 이렇게 생긴 거야. 시각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 이게 속도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속시랑 비슷한 거예요.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이잖아요. 비가 오기 시작하는군. 걱정 마. 뭐 벌레가 헤딩하는 줄 알았어? 아, 저 샷이어가지고 바람 불어서 그래. 아무튼 언제까지 와요? 그건 제가 대답할 수가 없는데. 어? 맛있는 거 튀기는 오, 그 원래 그래서 자꾸 말리지 마. 자, 어쨌든 그래서 평균 속도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건데 우린 뭐 할 거다. 얘를 극한을 보낼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냈을 때 델타 t분의 델타 x. 이거는 dt분의 dx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요거 평균 속도가 아니라 순간 속도가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순간이란 말은 보통 빼고 그냥 속도라고 말하고요. 결론이 뭐다? 속도라는 건 이 위치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한 거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위치를 시각으로 미분하라 그런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결론이 뭐냐면 위치 함수가 보통 주어질 거예요. 문제에 뭐 원점에서 출발해서 t초 후에 점 p의 위치는 뭐다 이러면서 식으로 주어질 거라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속도를 찾으려면 뭐 하면 된다? 미분하면 된다요. t로 미분하시면 속도가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이걸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하나 더 속도를 또다시 미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건 가속도가 돼요. 가속도라는 건 속도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시각으로 미분한 게 가속도예요. 그리고 이 속도라는 건 이렇게 이 위치라는 건 기준점, 원점이 있고요. 이거에 뭐 양의 방향도 있고 음의 방향도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위치가 점점 늘어나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위치가 줄어드는 건데 그럼 변화율이라는 것도 당연히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속도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 속도가 양수라는 건 전진한다는 이야기일 거고 속도가 음수라는 건 후진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제 속도라는 건 원래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 양수랑 음수 두 개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그러면 얘는 속력이라는 걸로 바뀌게 돼요. 이 속력은 뭘 얘기? 여러분이 우리 하는 보통 속력. 그 속력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얼마나 빠른지만 나타내는 거예요. 얘는 부호가 있기 때문에 방향도 나타내는 거거든요. 플러스면 양수, 마이너스면 음수. 당연하지. 플러스면 전진, 마이너스면 후진.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를 부호로 나타내는 건데 속력은 그냥 얼마나 빠른지만 나타내는 거라서 방향을 표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방향 이야기를 하면 사방팔방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뒤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표 정도만 잘 기억하고 계셔도 요 단원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 기억하시고요. 쓰는 김에 얘기를 하나만 더 하고 가자면 위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위치 함수가 나오고 그거로 속력을 구하세요 이런 거 나오는데 이 속도라는 건 말한 것처럼 위치가 시각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변화율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치 말고 길이나 넓이나 부피나 뭐 무게나 이런 등등등의 것들도 다 시각에 따라서 변하는 녀석이기만 하면 변화율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녀석들도 이걸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각에 따라서 변하는 녀석이기만 하면 시각에 대해서 미분해서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로는 이런 애들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세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얘네들은 여러분이 이거 식도 좀 찾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속도 구하세요. 그럴 때는 위치 함수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미분만 하면 끝나는데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그러면 길이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 직접 하셔야 된다고요. 넓이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 다음에 미분을 하셔야 돼요. 쟤 왜 이러니? 쌤발 억센스에 따라서 아니 제가 커지니까 나도 커지는 거야. 서로 약간 경쟁하는 거지. 아무튼 요것도 뒤에 가면 나올 텐데 이거 좀 어려워요. 여기가 왜 어려우냐면 말한 것처럼 이런 녀석들을 시각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는 것부터가 까다롭다는 거야. 그거 하고 나서 미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뒤에 예제로 있으니까요. 가서 이야기를 할 텐데 어쨌든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세요라는 건 t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서 t로 미분하라는 소리구나 정도를 알고 계시면 문제는 풀 수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태풍한데요. 진짜? 태풍? 그 태풍 세계 일본 쪽으로 가는데요. 두 개인가 우리 쪽으로 살것 같아요. 몇 시에? 태풍? 아 친구 만나기로 요즘도 태풍이 와? 친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오늘 폐막식 아닌가? 그래서 머리 감고 왔구나? 네? 그래서 머리 감고 왔구나? 저 머리 어제 감고 안 감았는데. 어제는 묵지였는데 아 그래? 가을의 시간이라고 지금 절기가 안 져주고 있는데 저 머리 안 감아도 티가 안 나요. 녹음됐어 나. 어디 갔냐? 8번. 봅시다. 이어서 유형 8번에 577번부터 보면 문제는 한두 개 정도만 풀고요. 나머지 다 비슷비슷하니까. 원점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고 위치가 저렇게 생겼다라면서 말한 것처럼 위치 함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가 시각 T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건데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하는 순간에 속도 구하세요예요. 속도를 구하세요니까 미분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언제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냐면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하는 순간 그때의 속도를 구하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속도를 구하긴 구할 건데 속도는 미분해서 구한다 그랬잖아요. 속도 구해보면 뭐 된다? 3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6 된다. 요 t에다가 뭐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할 때의 t를 찾아서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한다는 건 원점을 통과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위치가 0이다 그 얘기예요. 속도가 0도 아니고 가속도가 0도 아니고 위치가 0이라는 이야기라고. 원점을 통과했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얘는 위치가 0일 때의 t를 찾으세요 그 얘기니까 조금 인수분해 보시면 되겠죠. t 세제곱 마이너스 5t제곱 더하기 6t가 0이다.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라서 t가 2일 때랑 3일 때 원점을 다시 지나갈 거거든요. 위치가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할 때라는 건 t가 3일 때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겠지. 그죠? 그래서 이 3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속도가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네요. 되죠? 그래서 속도 함수 자체는 위치 함수를 미분해서 찾으시면 되고 언제의 속도인지 그것을 잘 찾아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뭐 밑에 다 비슷비슷한 거라서 제가 말로만 하고 푸는 건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밑에 보시면 뭐 원점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라면서 위치 함수가 나와 있고 속도가 10인 순간 미분 계수가 10이다 그 얘기야. 그죠? 속도가 10인 순간이라는 건 미분에서 10이 되는 순간 즉 미분 계수가 10인 순간에 위치 물어봤어요. T 찾으란 이야기죠. 그거 찾아서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했던 건 뭐냐면 야 fx 이렇게 생겼는데 f 프라임 x가 10이 되는 순간에 함수값 찾으세요.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미분에서 10이 되는 t를 찾아서 대입을 다시 하시면 위치가 나올 텐데 하면서 조심해야 될 거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t는 0보다 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출발을 할 때부터 0 딱 시작하는 거라서 0보다 작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t가 여러 개 나오면 그 중에 이제 음수는 다 버리셔야 돼요. 버려요군요? 버려요. 없는 거야.
똑같이 위치함수 나왔고요. 속도가 25인 순간 찾으래. 미분에서 25되는 t 찾으라 그 얘기겠지? 그거 가속도 구하세요예요. 에이 왜 하시고요. 속도 같아진대요. 미분에서 같아진대요. 아유 하세요. 오히려 좋아. 좋아. 위치 나왔어요. 속도가 증가한대. 속도가 증가한대. 속도가 증가한다는 건 무슨 소릴까? 위치가 증가한다는 건 앞으로 간다. 아니 그러니까 위치가 증가한다는 건 속도가 양수란 이야기예요. 그죠? 속도가 양수라는 건 속도가 증가한다는 건 가속도가 양수란 이야기예요. 다시 위치가 증가한다는 건 속도가 양수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우리 왜 함수값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도함수 f 프라임이 0보다 크다는 이야기잖아. 증가한다는 건 또 f 프라임이 0 이상. 그죠? 마찬가지로 속도가 증가한다는 건 무슨 얘기다? 가속도가 양수다 그 얘기라고요.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찾는데? 두 번 미분해서. 요거 미분 두 번 해서 0보다 크도록 하는 t의 범위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밑에 봅시다. 위치함수 똑같이 나왔어요. 속력의 최대값 찾아보래요. 속력은 어떻게 찾는다? 속력 어떻게 찾는다? 시간분의 때값. 뭔 소리야?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워서. 그러네.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워서. 위치 나왔으니까 어디 갔냐? 이거지. 위치 나왔으니까 미분해서 속도 찾으시고 거기다가 절대값 씌워서 속력 찾으시고 그래프 그려보면 해결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네. 속력 물어봤잖아요. 그죠? 미분해서 절대값 씌워서 구간 잘라서 최대값 찾으세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오케이? 막 넘어갑니다. 그냥 미분해서 절대값 씌우면 돼요? 속도의 절대값 씌우면 속력이니까요. 됐고요. 다음 중요한 표현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요. 보시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계속 똑같은 멘트다. 그죠? 위치함수 나와 있는데 점 P가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꾼대.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무슨 소리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얘기지. 시각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거든? 위치가 변한다는 건 위치가 변한다는 건 속도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인데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전진을 하다가 후진을 하거나 후진을 하다가 전진을 하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지? 전진을 한다는 건 속도가 양수란 이야기잖아.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든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면 위치가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어디 갔어?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말의 의미는 속도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든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뀐다는 이야기인데 속도라는 건 위치를 미분한 거야. 위치를 미분한 것의 부호를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마치 뭐처럼 보인다?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니까 뭐처럼 보인다고? 극대처럼 보인다고요. 그죠? 극대점, 극소점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위치함수 입장에서 보면 얘가 극대 또는 극소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속도 입장에선 부호가 바뀌는 건데 속도에서 부호가 바뀐다는 건 위치함수 입장에선 극점이란 이야기라고요. 들어가고 있어?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건 위치함수 나와 있으니까 저거 극점 찾으란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극점에서의 t를 찾은 다음에 가속도 구하래요. 두 번 미분해서 그 t를 대입을 좀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풀어보면 일단은 극점 찾긴 찾아야 하니까 미분해야겠죠. x 프라임은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10t 마이너스 3이고요. 얘가 0 되는 거 찾을 거야. 3, 1에 1, 3에 뭐 마이너스 이러면 되겠죠? 아이고 여기가 마이너스죠. 이렇게 생기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t가 3분의 1인 거랑 3인 거랑 이렇게 두 개가 될 겁니다. 최고창의 개수는 음수고요. 이렇게 두 개니까 여기가 3분의 1이고요. 여기가 3인 녀석이에요.
이거 지금 뭐 그린 거냐면 X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0은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출발할 때 후진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전진을 하기 시작했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후진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구나 라는 이야기고요. 요거 한 번 미분한 거니까 얘 자체가 V거든요. 근데 요걸 또 미분한다고요. 이거 보통 가속도는 A로 많이 쓰거든요. 가속도는 마이너스 6t 더하기 10 이렇게 생겼을 거고 요 t 자리에다가 3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8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오겠다. 그렇죠? 그래서 운동 방향을 두 번째로 바꿀 때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찾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구하라고 한 건지 t가 얼마일 때 뭘 구하라고 한 건지 요것만 잘 찾아보시면 앞에서 했던 거 그냥 계속 하는 거고요. 헷갈리시면 저 말들을 앞에서 했던 것처럼 fx나 f'x로 바꿔서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 속도의 부호가 반대란 이야기야. 그죠? 하나가 전진할 때 하나 후진하던가 후진할 때 전진한다는 이야기니까 속도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속도끼리 곱해서 음수란 이야기겠네. 그렇죠? 이거 미분하고 이거 미분해서 음수다. 곱한 게 음수다. 뭐 그거 하시면 되겠죠? 네, 뭐 나머지는 됐을 것 같고요. 옆으로 갔어. 588번인데 아직도 비가 와? 그칠 때가 됐는데. 직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왜? 30분밖에 안 왔는데. 아, 야, 30 스콜인데 30분이면 많이 왔지. 그건 뭐예요? 국지성 집중호우. 국지성 집중. 직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제동을 걸고 나서 t 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저거래요. 움직인 거리라고 표현은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588번 직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제동을 걸고 나서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라고 했는데 움직인 거리라고 했지만 그냥 위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것도 어차피 움직인 거리니까 결국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래. t를 대입하면 움직인 거리가 나오겠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정지할 때까지래요. 그럼 우리는 뭘 찾으면 되냐면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를 알면 되지. 그럼 정지했다는 건 어떻게 찾을 수 있다? 영. 속도가 0이다를 가지고 찾을 수 있다. 속도가 0이라는 게 정지했다는 이야기니까. 그럼 이거 속도가 0이다는 어떻게 찾을 거라고? 미분할 거라고. 이분에서 미분해서 0이 되는 값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되겠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뭐 정지할 때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속도가 0일 때란 이야기구나 하고요. 밑에 있는 거 다 마찬가지야.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얘기하는데 정지하는 거랑 관련이 있거든요. 다 속도가 0이 될 때까지라는 걸 나타내는 거니까 뭐 살펴보시면 되고 옆에 있는 것도 뭐냐면 이제는 수직선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로 던지는 거예요. 옆에 유형 11번. 근데 이거는 얘도 역시나 위아래로만 그냥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푸는 거야. 위치 함수 나온 거고요.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높이 물어봤어. 최고 지점에 도달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속도가 0. 속도가 0이다 그 얘기지. 쏘아 올리면 올라갔다가 떨어지잖아요. 그 왜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순간적으로 속도는 0이잖아. 속도가 0이다 뭐 이런 거 해도 되고요. 뭐 또 다른 얘기로는 올라가다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기도 하거든. 결국 극점이기도 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뭐 애초에 극점 찾을 때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는 거잖아. 그냥 속도가 0 찾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런 소리라고요. 그래서 그때 t를 찾아서 대입을 하시면 높이가 만들어질 거고요. 뭐 마찬가지 하는 거예요. 뭐 높이가 45 이상이래. 이게 45 이상이 될 때 뭐 어쩌고 저쩌고 에이 뭐 다 해 하면 되고요. 다음부터 여기 있는 애들이 이제 골치 아픈 녀석인데 유형 12번 말했지만 시각에 대한 길이나 넓이나 부피의 변화율이 주로 나오는데 시각에 따라서 변하는 녀석이면 다 가능하다 그랬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써 있죠. 길이의 변화율이라는 건 dt분의 dl이야. l을 t로 미분하세요. s를 t로 미분하세요. 우리 부피는 보통 v로 쓰니까 v를 t로 미분하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이 l이나 s나 v를 다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t로 미분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이 594번은 아주 대표적인 녀석인데 재미가 없어요. 그냥 이건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밑에 있는 거 할래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595번 이런 거 보시면 자 반지름의 길이가 4cm인 공 모양의 고무풍선이 있고요. 공기를 불어 넣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씩 증가한대요. 6초 후에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래요.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세요니까 부피를 찾아야겠죠? 부피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그걸 미분하는 거야. 그지? 일단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 6초일 때 부피는 찾는 거 아니야. 6초일 때 부피는 필요가 없어요. 6초일 때 부피의 변화율이 필요한 거야. 마치 F'6을 찾으세요인데 F6을 찾는 꼴이에요. F'6을 찾으려면 F'X를 찾은 다음에 6을 대입하는 거잖아. F6은 찾아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러니까 6초일 때의 변화율을 구하세요니까 이 6은 미분한 다음에 대입하는 거고요. 일단 변화율부터 찾아야 된다고. 그러려면 부피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그걸 미분해야 돼. 부피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돼. 그럼 그 방법은 뭐냐면 매 초 반지름이 변하는데 우리는 부피의 변화율이 필요한 거니까 t초 후에 부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나타내면 되거든요. 근데 애초에 9의 부피야. 9의 부피 어떻게 보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오,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건널비는 4 파이 r 제곱. 그러네. 3분의 4 중학교를 졸업했구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부피 이렇게 생겼다고요. 9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시각이 변하면 3분의 4는 변해요? 안 변해요. 파이 안 변한다고. r이 변하는 녀석이야. 얘 때문에 얘도 변하는 거거든. 그럼 t초 후에 부피가 우린 필요하지만 부피를 찾을 게 아니라 일단 뭐부터 찾는다. t초 후에 반지름을 먼저 찾아야 된다고요. t초 후에 반지름은 얼마겠어요? 2t 아니고 2r 아니고 r 플러스 1 아니고 r 플러스 t. 아니고 t초 후에 부피야. 아, 시작이 t초 후에 반지름이야. 반지름 최초 얼마야? 4야. 4 거기서 매 초 1cm씩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t초 후에 반지름 얼마다? 4 플러스 4 더하기 t. 4 더하기 t. 4 더하기 1, 4 더하기 2, 4 더하기 3, 4 더하기 4 이렇게니까 4 더하기 t. 근데 막 2cm씩 증가한다면 4 더하기 2t. 2t예요? 그렇지. t초 후니까. 그래서 t초 후의 반지름은 4 더하기 t cm가 될 거고 그럼 t초 후의 부피는 다시 뭐가 된다? 3분의 4 파이 4 더하기 t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 얘가 부피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게 된 거다.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면 된다고요? 요거 미분해서 6을 대입하면 된다. 얘가 v를 t 가지고 나타낸 거니까. 네. 어렵네요. 두 줄 썼어. 아직 아니야. dt분의 dv 부피를 t로 미분할 거예요. 미분해보면 일단 3분의 4파이는 앞에 상수니까 내비두고 요거 통째로 미분해야겠죠. 뭐의 세제곱이야. 그럼 어떻게 된다? 3 4 더하기 t의 제곱 곱하기 1 4 더하기 t 미분하면 1이니까 쓰지 말자. 네. 오케이? 3, 3 약분 되겠죠? 네. 예쁘게 써보면 4 파이 4 더하기 t의 제곱 얘가 부피의 변화율이다.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우린? t가 6일 때의 변화율 물어보는 거니까 6을 대입해보면 400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 오케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하나 더 할까요? 그건 재미가 없어요. 뭐 할까? 하는데 저렇게 재밌는 거야? 수학을 안 한다는 소리겠지?
같이 올라가는데 이거 녹화 잘 되고 있겠지? 마이크 꺼져 있어. 597번도 하나 봅시다. 파문이 뭐야?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에 파문이 인다. 맨 바깥쪽의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할 때 2초 후 넓이의 증가율이 파이래요. 3초 후 넓이의 증가율 물어봤어. 완전 개어렵다, 그죠? 제일 바깥쪽 원이 일정한 비율로 반지름이 증가한다 그랬거든. 그 비율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2초 후 넓이의 증가율이 파이래요. 그러면 어차피 물어본 건 넓이의 증가율이니까 넓이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겠지? 넓이는 파이 r 제곱 이렇게 생겼겠죠? 원이잖아. 그지? 그런데 이거 시각에 따라서 변하는 숫자 아니지만 요건 시각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t초 후에 반지름 찾아봐야지. 그런데 돌을 딱 던지고 나서 뽕 떨어졌을 때니까 최초의 반지름은 빵이에요. 그죠? 거기서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는 거잖아. 그 비율을 뭐라고 할까? A라고 할까요? 여기서 요 일정한 비율을 A다라고 하면 T초 후의 반지름의 길이는 0 더하기 AT입니다. 뭐 비율이 1이면 T, 비율이 2면 2T, 비율이 3이면 3T 이렇게 생긴 거잖아. 매 초 A씩 늘어난다고. AT. 오케이? 그래서 반지름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파이 AT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뭐 그냥 전개를 해버릴까요? A 제곱 파이 T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T초 후의 넓이더라 그런 이야기고 그럼 넓이의 변화율은 DT분의 DS 하면 되겠다. 그렇지? 2 A 제곱 파이 T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 T로 미분한 거니까. 근데 문제에 주어진 힌트 T가 2일 때 거든? 2를 대입해보면 T에다가 4A 제곱 파이야. 근데 이게 얼마래? 파이래. 2초 후에 증가율이 파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이거 왜 줬겠어요? A 찾으라고. A가 얼마란 이야기야? 2분의 1이라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A가 2분의 1이야 라는 말이니까 이제 아하 DT분의 DS 넓이의 증가율은 얼마다 넣을 거니까 2분의 파이 T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구나. 너무 어려워요, 쌤. 그래서 다시 뭐 물어봤다. DT분의 DS T가 3일 때의 변화율. 얘는 2분의 3 파이 이렇게 생겼다. 제곱미터 퍼 세크. 오케이? 당연히 어렵지. 어려우니까 하는 거지. 그죠? 이게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말했지만 요 식을 찾고 나면 그 다음에 그냥 미분하는 거예요. 이 식을 찾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걸 바로 구하게 하면 너무 심심하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꼬아놓은 문제들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구조 전체를 이해하고 계시면 뭐 푸는 거는 크게 지장 없을 것 같고요. 옆으로 가서 유형업에 있는 거 요것만 빨리 보고 공부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앞에서 그래프 그림에서 다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냥 한 번 더 확인하는 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601번 같은 거 보시면 속도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 주어진 그래프는 속도함수 그래프래. 정신 차려. 다 왔어. 속도함수 그래프래. 가속도 제일 큰 거 물어봤어요. 가속도 어떻게 구한다고? 미분 두 번. 속도를 미분해서. 속도함수 나왔다고 가속도 물어봤어요. 뭐 물어보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속도함수 나왔고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니까 미분 계수 제일 큰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접선의 기울기 제일 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요? T3. 얘는 음수고 얘는 0이고 얘는 양수고 얘 0이고 얘 음수잖아요. 오케이? 네.
속도 함수가 나왔고 가속도를 물어본 거니까 미분계수 물어보는 거다. 즉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보는 거다. 오케이? 옆으로 갑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의 위치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아요. 이번엔 위치함수 그래프가 나왔어요. 밑에 보니까 뭐 속도가 어쩌니, 운동 방향, 속도,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거 나왔거든. 이거 위치함수라는 걸 이해하시고 앞에 있던 건 속도함수였어. 이건 위치함수고요. 기억번부터 A일 때 속도가 최대니 위치함수 나왔어요. 속도 물어봤어. 뭐 얘기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이거 미분해야 속도 되는 거니까 속도가 최대냐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미분계수가 최대냐 이거 얘기하는 거니까 A에서 미분계수는 빵이에요. 그죠? A, B, C, D 중에 누가 제일 큰 거예요? D. D에서 제일 큰 거지. 그죠? 여기 꽝이고요. 니은 0에서 F 사이에서 운동 방향 3번 바뀌네요. 0하고 F 사이에서 운동 방향이 3번 바뀌네. 맞아? 9번 바뀌어요. 두번 바뀌어요. 위치함수야. 운동 방향이 바뀌니.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라니까. 미분계수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위치함수한테는 뭐 얘기하는 거다? 극점이라고. 극점.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위치함수한테는 극점이에요. 0하고 F 사이에 극점 3개 있냐고. 3개 있다고. 방금 맞는 거네. 맞는 거지. 봐봐. 위치함수인데 0에서 출발해서 위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위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여기서 운동 방향이 바뀐 거지. 얘는 전진하고 있는 거고 얘는 후진하고 있는 거잖아. 다시 전진한 거고 후진한 거고 전진한 거고. 그지? 위치가 늘었냐 줄었냐를 보는 거라고요. 그게 속도의 부호니까. 디귿번 C에서의 속도 물어봤어. C에서 속도 0이네요. 네. 맞지? 우리 기억번 할 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위치함수니까 속도는 미분계수 물어보는 거야. C에서의 미분계수 물어보는 거라고. 미분계수 0인 게 맞잖아요. 접선의 기울기니까. 아니야?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 속도가 0이냐는 건 미분했더니 0 나왔니? 그 얘기잖아요. C는 여긴데? 미분하면 0 나오는 게 맞지. 미분하겠다는 건 접선의 기울기 찾겠다는 이야기니까. 리을은 시각 E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네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건 위치가 크다 그 얘기하는 건데 뭐 원래는 위치의 절대값이 크다는 이야기했지만 원점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건 양의 방향으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음의 방향으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치에다 절대값을 씌운 게 제일 크냐고 물어봤는데 그림을 딱 봐도 E보다는 A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게 보이죠. 이때 위치가 더 크잖아요. 이때 함수값이 더 크다고. 그지? 얘보다. 그러니까 위치함수 그래프인데 y좌표가 더 크다는 건 위치가 더 크다는 이야기니까 원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겠지. 그죠? 그래서 E보다는 A일 때 오히려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리을도 틀린 말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 두 개가 왼쪽에 있는 건 속도함수 그래프, 오른쪽에 있는 건 위치함수 그래프거든요. 요 그래프 가지고 밑에 보기에 나와 있는 애를 참고지 찾는 건데 굉장히 헷갈리죠. 근데 요거는 차근차근 찾아가면서 머릿속에 잘 넣어두도록 하십시오. 이거 하면서 안 되는 거 있으시면 다시 질문하시고. 이렇게 해서 미분 끝내고요.